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내 두루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말 내내 글로써 또 영상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 문제,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회피할 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탄핵재판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선의의 지적이라기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문제나 정치 편향 문제는 사실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미리 탄핵이 인용됐을 때 뭔가 이걸 불복하기 위한, 승복하지 않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저는 실효성도 있고 제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그 재판관들의 어떤 친분관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 진행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재판이고 또 단심제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더라도 좀 선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절차적인 공정성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6명 있을 때 그 몸이 다른 사람들처럼 6명 상태에서 재판을 막 진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그 규정을 무시한 근거가 뭐냐? 이진숙 재판 때문에 그 조항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6명으로 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진숙 재판 때 우리가 6명을 심리할 수 있다는 임시 처분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6명으로 우리 다른 재판도 심리할 수 있어.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을 아예 그냥 절차 진행을 포기해버리고 소송을 철회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임시적으로 6명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도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7명 이상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3명 관련해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계속 우기다 보니까 6명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됐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6명으로 섣불리 진행 안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 같은 분들은 후보로 들지 못했겠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여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민주당 편을 들어준 거예요. 6명으로 우리 막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6명 진행이 됐던 것도 편파적이고요. 발송송달이라고 해서 관저에 우편물이 갔는데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형사재판 관련된 게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안 받았죠. 물론 송달을 안 받은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방어권도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발송 송달을 인정을 했어요. 저도 법조생활 25년 했지만 발송 송달이라는 걸 처음 봐요. 그 정도로 이례적인 겁니다. 이렇게 발송 송달이 인정될 것 같으면 이재명 재판 왜 늦어졌어요? 이재명 재판은 그냥 이재명 대표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든 일부러 안 받든 발송한 순간 송달된 걸로 간주했다 그러면 재판이 지금쯤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발송 송달은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방어권에 굉장한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정됐던 전례가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송 송달을 인정하는 거 보고 내가 이게 재판부가 과연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제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의 제1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은 이번 탄핵 재판은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이 적법 절차 원칙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미래 세대한테도 계속 적용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재판도요, 일주일에 2번씩 막 여는 것도 박근혜 때 2번씩 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는 본인 수사는 안 받았어요. 내란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죄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으로부터는 그 당시로서는 자유로웠습니다. 탄핵 재판만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너무 바쁘게 진행된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관의 지형 자체가 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것보다 그런 정치 지형에 대한 판단 때문에 재판을 조금 빨리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덜 다퉜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형사재판도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형사재판 4번 받는다? 저는 진짜 이런 재판은 제 25년 법조 생활은 물론이고 과거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6번의 재판 받는다, 하루 종일? 탄핵 재판 2번, 형사재판 4번 받는다? 그것도 이제 요새 보도 보니까 형사재판을 토요일, 일요일에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받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또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재판 받습니까? 그러면 재판 준비는 안 하나요? 이게 변호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변호 전략이나 사실관계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판을 한번 하면 그 재판에 대한 리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재판에서 어떤 걸 입증해 나갈 것인가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이 지금 5개씩 된다고 하지만 매일 재판 받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2주에 한 번씩 받고, 그러니까 재판이 늦어진 겁니다. 왜냐면 그건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법상 6개월, 3개월, 3개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상 제한을 지켜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은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만 하면 돼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된 것도 그 간단한 사건을 174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반대 신문권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절차적인 진행이 내란죄를 뺀 부분도 내란죄를 넣자고 하니 반대 신문권을 다 보장하려면 재판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본인 4월 18일 임기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도 보장 안 하고, 또 중요 증인을 불러도 1시간 반만 시간을 준다? 시간 제한을 두고 입증해 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재명 피고인의 경우 한 증인을 이틀에 걸쳐서 신문하기도 해요. 연속 이틀이 아닙니다. 한 기일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기일을 잡건 2주 뒤에 기일을 잡아서 한 증인에 대해서 이 2기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증인은 2주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신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재판은 중요 증인도 그냥 하루에 후루룩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을, 내란죄 수사 기록을 갖다 보는 것도 굉장한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적법 절차에서 사람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인신구속과 관련된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이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원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재판을 멈추는 게 원칙이고요. 손준성 검사 사건 때 보셨지 않습니까? 기록도 형사재판이나 형사수사기록에 영향을 미칠까봐 수사 중이거나 소추 진행 중인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못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해석해서 막 가져갑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록은 놔두고 그 기록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을 차분하게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신문해서 실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근데 형사수사기록, 대통령은 어떻게 조사받았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고 현재 여러 명이 관여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미는 측면이 있거든요.
남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이죠. 수사 기록만 가지고 재판할 것 같으면 왜 재판합니까? 그냥 수사 기록 가지고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수사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태도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니까 제가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문현배 재판관,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성호 의원하고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뭐 정계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탄핵소추 관련된 시국선언에 서명도 했어요. 이거 예시를 들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대기업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그 대기업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한다고 칩시다. 그 시위의 주동자가 남편이에요. 근데 그 해당 해고된 해고 소송의 재판장이 그 와이프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재판을 하면 이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피를 해버리거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버려요. 일반 사건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윤석열 빨리 탄핵하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매일 맞으실 거 아닙니까? 집에서 배우자도. 그리고 친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동생 문제까지 왜 그러냐? 동생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의심을 받으면 일반 재판에서는 어떻게 하냐? 회피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그 동생이 그런 활동을 중단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희수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랑 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같은 직장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은 어떻게 하냐? 그 김희수 변호사가 오해받기 싫어서 그냥 물러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꼭 직접적으로 내 사건이다 이런 것보다 이 정도면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나갈 거고, 저는 당연히 실효성도 있고 역효과요? 지금 탄핵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트집을 잡는 거라면 역효과를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재판대로라면 역효과는커녕 뭐 재판 하나만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은혁 임명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네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영배, 이미선은 보나마나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당연히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정계선 재판관도 당연히 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세 분하고 동일한 지형에서 계속 주장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도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네 명은 무조건 찬성이에요. 거기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균형이 잡힌 분이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이분은 작년 12월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12월 중에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은 판결이나 결정으로서 얘기해야지 언론에 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단에 내비친 거예요. 김영두 재판관도 그렇게 되면 본인이 12월 중에 9인 체제가 돼야지 헌법에 부합한다라고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공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은 5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마은혁 임명 문제를 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부딪힌 사안에서 이 5명은 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2월 3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까지 재판했던 내용이나 이거 봐도 보통은 이렇게 정치 성향이 너무 과도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사법에 정치화 시켰다고 비판 많이 했어요.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런 데들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회가 전체 법관의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3,000명의 법관이라고 따졌을 때 100명 좀 남짓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법원의
단 5명 정도 배치가 됐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40여까지 되면 4명이 됩니다. 대표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기 한 3,000명의 법관 중에 많아봤자 3명 정도가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2~3명 정도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1000대1이에요. 0.1%, 어떤 법관의 0.1%, 동기 중에 0.1% 정도가 대법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의 3%도 채 안 되는 곳에서 4명, 5명이 배출되는 거는 확률을 떠나가지고 이건 너무 편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의 출신들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편은 다 뭉쳐 다녀요.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지 간에 사람이 생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는 약간 진보 성향, 여성 문제는 약간 보수 성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이 한 사람 사이에서도 갈려야 되는데 독수리 오영재라는 변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5표가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대법원 때도. 대법관일 때. 그러니까 이 지금 40여 재판관까지 했을 때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 4명이라면 이 4표는 보나마나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표가 갈리질 않아요. 그만큼 정치 지향성이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나가야 이 재판 절차에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더 조심을 해요. 아니 본인들 스스로 회피하려고 잘 안 하겠죠. 회피를 해야 저는 맞다고 보지만 회피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편향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지만 통상의 재판이면 회피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적한 것이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차적인 진행을 좀 더 적법 절차에 맞게 되는 효과가 있고 역효과요? 지금대로라면 재판 하나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국민들께서 비판을 해야 헌법재판소가 저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지적은 변호인들이 재판부가 이 정도 성향이면 기피 회피 신청 다 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다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당하게 뭐 과거에 이 재판 성향과 관련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과거에 무슨 그분들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문현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재판관, 어느 법조인이 판결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 고백을 합니까? 그 자체로 저는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